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학생 없이 수업을 하니까 답답하고. 네, 우리가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생활이 전보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이제 만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못 만나니까 공부하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무슨 모의고사 문제상 하게 되면 질문들이 너무 어려워요. 단 20개 이상 맞을 수 있다면 푸세요. 근데 그게 힘들면 자꾸 풀면 자꾸 성질나고 자꾸 열받아.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 시험은 절대평가에 상대평가예요. 아니 1등부터 몇 등까지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과랑 면하고 평균 몇 점? 60점. 그럼 제가 얘기해요. 항상 상, 하가 있고 중이 있으면 상위가 30%, 하가 30%, 중이 몇 프로? 40%에 몇 프로? 그럼 전부 다 몇 프로에 전부 다? 100%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디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지금 여기 상, 하, 중이 있으면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수험생들은 그 모의고사 이렇게 장바지 이런 지문들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여기를. 그러니까 몇 점 이상 목표로 하는 사람들,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가서 풀다가 이제 이 점수 잘 나온 사람 기분 좋겠지만 잘 나와 안 나 보통? 안 나와. 그래서 전부 다 여기서 목숨 걸고 있어. 몇 점 맞으려고? 몇 점 맞으려고 여기 몇 점 맞으려고? 이거 3점 맞으려고 그냥 온갖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다? 여기 뭘 더하라? 사람이 계산을 잘해야 돼. 뭐 하면 더한다 그렇게? 이렇게. 하하고 뭐하고? 중. 여기 맞춰서 공부하면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도 문제들이 그냥 어려운 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항상 어렵게 나갈 수 있고,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공부하면 넓게 하지 않고 뭐한다 이렇게 폭을 좁혀서 하시고, 혹시 이상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제가 얘기했죠. 그 각 지문의 정답이 기본서 몇 페이지 나서 뭐 해봐라? 확인해봐라. 오늘도 드렸습니다. 여기 이 문제, 이 동형 모의고사의 각 문제 있죠. 지난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게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기 또 다시 거기 또 물어봤어, 그 안에 또. 그럼 거기 기본서 몇 페이지인데 가서 뭐 한다? 그냥 확인만 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을 사게 되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그 해설의 정답을 했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니까 정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답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그냥 확인만 계속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나중에 이해를 못해도 그게 정답이야. 지금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단지 그 지문을 바꿔냈을 때 그 지문이 그 지문인지를 자꾸 캐치를 못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아셨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월달 마지막 달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이 정답의 지문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뭐하기? 확인한다. 그럼 확인하면 1번부터 40번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법의 처음과 끝을 간 거죠. 중간중간 넘어갔지만 처음과 끝을 가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일 처음과 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꾸 실력이 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은 그 문제 풀려 하지 말고 그게 요약집이라든지 기본서 몇 페이지라서 뭐 해본다 그냥 확인을 자꾸 하다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본인이 자꾸 이제 중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9월달 정리를 잘 하세요. 아셨어요? 자, 해설은 들어갑니다. 자, 문제 1번은 제목이 뭐예요? 네? 5표시 무해의 원칙입니다.
자, 둘이서 무슨 토지 팔기로 약정했어요, 지금? X 토지 팔기로 약속했죠? 1번은 정답이 1번. 몇 번? 무슨 해석이 아니고, 규범적 해석이 아니고 뭐다? 자연적 해석이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갑하고 을하고 X토지 재산권 이전 X토지 재산권 돈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야기예요.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표시했다는 걸까? 계약서 무슨 토지로 표시했다? Y 토지로 표시했다 이야기죠. 그럼 이걸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서로 모르고 했죠? 그죠? 그럼 초점은 X예요? Y요? 초점은 뭐가 아니고 Y가 아니고 X에 초점을 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갑이 무슨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X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말을 잘못해서 무슨 토지 팔겠다고 Y 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했다 이야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누가 실수한 거예요? 갑이 실수한 거죠. 갑의 마음속에 원하는 건 뭔데? X인데 표시는 뭐라 했다? Y로 표시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을은 얘가 무슨 토지 파는 줄 알고 Y 토지 파는 줄 알고 Y 토지 약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X에 있는 거예요? Y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을은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이쪽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고?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았을 때 표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둔다 이런 얘기죠. 이때 쓰는 명칭이 뭐다? 멋있게 쓰는 게 뭐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어디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을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Y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아니고 표시가 아니고 아니 의사가 아니고 표시 초점을 둘 거 아니에요. 이걸 무슨 해석이라 한다?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이라 하지요. 그래서 아까 문제 풀게 되면 마음속에는 96만 원인데 뭐라고 표시해서 69만 원 팔겠다고 표시한 경우 있잖아요. 그럼 표시에 초점을 두게 되면 무슨 해석이야 그게? 그 기출문제 풀다 보면 그런 질문 나온단 말이에요. X에 초점을 두게 되면 무슨 해석이고? 그러니까 무슨 해석과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타이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는 거. 여튼 여기서 이런 건 없어 그죠? 차고 취소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이쪽은 차고 취소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해석에서는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 차고 취소가 없고 무슨 해석을 통해서는 차고 취소 가능성이 있죠. 이거 하려면 또 험난한 길을 가야죠. 중요 부분 뭐가 있어야 되고요.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 과정을 거쳐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은 무슨 해석과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폼이 나잖아 지금. XY 양쪽 불일치. X 초점. XY Y 초점.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잖아. 표시 믿는 사람 없잖아. 그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을 따라 나오시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불일치를 모르고 불일치를 그 상대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 또 붙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 몇 번? 1번. 그럼 이제 유학집이라든지 기본세 그게 분명히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나머지 거 안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서 무슨 해서 자연적과 규범적 해석해 보시고. 자, 2번은 정답이 2번.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뭐가 기억나셔야 돼요? 이게 기억나셔야죠? 무슨 지역? 허가지역 중간 생략 등기. 보통은 허가지역이 아니에요. 허가지역이 아니지. 그래서 자꾸 정부는 자꾸 허가지역을 자꾸 지정하려고 그러죠. 왜요? 거래 뭐 하려고? 자꾸 뭐 하려고? 규제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꾸 부동산 규제하니까 국가에 자꾸 행정부가 자꾸 개인의 소유권을 자꾸 뭐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서 약자. 임차인 보호한다는 명분 하니까 또 집주인도 뭐라는 거예요? 우린 사람 아니에요. 또 반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너무 개인의 자유가 너무 올라가면 뭐 하려고 그래, 자꾸 그렇게. 억압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강화됐다가 또 이제 뭐가 됐다가 완화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규제가 갈 때마다 법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아니, 법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민법은 바뀌어 안 바뀌어? 민법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바뀔 때마다. 어쨌든 허가지역 아닌 중생등기는 유효, 무효.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는 뭐죠? 무효. 이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이게. 이거 비교되는 말 뭐 비교되는 거 없어요? 무슨 가담? 적극 가담 무슨 매매? 이중 매매가 나오죠? 무슨 가담이 아니면? 유효. 적극 가담이면 무효. 제2 매수인이 알고 사면 유효, 무효. 제2 매수인이 알고 샀어요. 유효, 무효. 있을 유, 없을 무. 무슨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말로 꼬셔도 무조건 뭐다? 유효. 그래서 이건 무슨 성? 여기다 표현한 말이 적법성. 이쪽은 무슨 성? 타당성. 차이가 뭐예요? 이건 불법 원인 급여고 이쪽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은 2번. 무슨 등기요? 허가 지역 아닌 곳의 중생등기 합의는 뭐하다? 유효. 자, 1번은 대물 변제 도박자금 때문에 주는 거니까 반사회 질서 무효가 되겠죠. 세 번째는 A 토지로 표시되었으나 모두 무슨 토지? B 토지 매매할 의도로 한 것은 이게 오표시 무효. 그러니까 무슨 토지로 유효해요? 아니, 표시된 A 토지는 의미가 없지. 무슨 토지로? B 토지로 유효가 되고, 네 번째는 탈법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요? 공무원이 직접 취득하면 직접 위반. 누굴 시켜서 했죠? 그죠? 타인 의리가 산 거니까 간접 위반. 강행법규 간접 위반을 탈법행위라고 해요. 무효. 다섯 번째는 일종의 대리권 남용. 뭐라고요? 대리권 남용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거기 짰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정답은 2번. 몇 번이요? 몇 번이요? 2번. 첩만 나오면 무조건 무효가 아니에요. 첩 무조건 무효가 아니고, 첩생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뭐예요? 무효. 이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첩관계 단절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계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로 약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 측에서 뭐라고 그래요? 첩계약이 무효니까 이 증여도 무효다. 안 주겠다고 했다가 여자가 소송 제기해가지고 패소한 경우예요. 그래서 첩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돌아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정답 몇 번? 2번. 그럼 뭐 했어요? 2번 아니면 다른 건 뭐 했어요? 어느 걸 정답한 거야 도대체? 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자, 3번은 몇 번? 2번. 자, 4번 갑니다. 4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입증 책임에 관한 얘기. 무슨 책임이요? 그럼 거기 효력을 뭐 하는 사람? 별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라는 건 누구예요? 네?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표의자예요? 상대방이에요? 아,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으면 표의자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 착오가 있고 그죠? 있다. 또 무슨 과실? 중단 과실이 뭐다? 없다. 그래서 이 계약을 뭐 하고 싶다? 이 사람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상태? 이게 무슨 상태에 있는 거니까 3번 상태에 있는 거니까 이걸 뭐 해서 따당 땅내 뭐 해서 취소하겠다 얘기 아니에요. 그럼 몇 번 가겠다는 거예요? 2번. 그럼 표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효력을 뭐 하는 사람이 효력을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부인하는 자죠. 뭐가 아니다. 유효가 아니다 하는 얘기고 이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와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 계약이 뭐 한 건데 퍼펙트 유효한데 뭐 어디 취소 어디 하려고 떠들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효력 유효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효력을 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중요 부분에 중요 부분 있잖아요. 입증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응? 있다. 라고 떠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표의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을 뭐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아니고 누가 부담한다. 효력을 부인하는 누구?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오가 있는 사람은 효력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다. 부인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쪽에서는 계약이 뭐한데 왜 유효한데 왜 취소를 어떻게 왜 하느냐가 떠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효력을 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거기 있는 효력 주장하는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대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몇 번 지문 틀렸다. 4번 지문 틀렸어요. 자, 1번은 맨날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동기 착오가 나오면 표시 충분 합의 분류. 무슨 착오는? 동기 착오는 표시 충분하지 합의 분류. 맞는 질문이죠? 다음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도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입은 것이 없다면 착오가 아니겠죠. 자, 3번 면적 부족 기억나세요? 면적 부족을 다 얘기해 보세요. 면적 부족을. 면적 부족. 절대 반지 집어넣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면적 부족.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절대 반지 집어넣고 면적 부족은 첫 번째 자 3번 중요 부분 착오로 다룬다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다. 다음 면적 부족을 멋있게 표현한 말은 뭐냐면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무슨 불능?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따라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몽땅 불능, 계약, 체결상 과실. 무슨 과실이요? 무슨 과실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에서 나타난 계약, 체결상 과실 적용하면 안 되겠지.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자체는 뭐로 가고? 유로 가서 맨 끝에 거 출출의 문제, 유상무상에서 출출, 담보 책임. 매도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들어가서 자, 이게 권리의 문제로 볼까요? 물건의 문제로 볼까요? 응? 면적 부족. 담보 책임 포기했어요? 에? 이거 무슨 하자가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뭐다? 권리 하자로 본다. 여기까지 이게 딱 이게 뭐다 자꾸 연습을 해두면 좋아요. 무슨 부족? 아니 이렇게 여기 쪼각쪼각 된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묶어놓고 나오면 뭐 이거 나오면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이때 이제 비교되는 게 뭐가 있었어? 비교되는 게 뭐가 있었어? 비교되는 거. 네? 기억나는 거 없어요? 네? 법령상 제한. 이제 기억날 거예요. 무슨 제한? 네,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네? 자, 동기의 착오다. 맞을까 틀릴까? 네, 맞을까 틀릴까?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을 땐 동기의 착오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지문이야. 그럼 동기를 보통 표시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결국 무슨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는 결국 무슨 착오가 아니다 이거.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가요? 계약 자체는 뭐로 가고요? 취소 못하니까 퍼펙트 유로 가서 담보 책임 들어가서 무슨 책임이요? 자, 고르세요. 담보 책임 가면 권리 하자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어요. 뭐로 다룰까? 눈치가 빨라지. 눈치가 뭐가 아니고? 지금부터 판례 태도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무슨 태도요? 그럼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았다. 경락을 받아서 토지를 경락받았어. 법령상 제한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공법상 제한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요? 경매는 뭐 가지고 시비하면 안 돼. 경매는 물건 하자 가지고는 공격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경락받기 전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면적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그럼 권리하자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다짜고짜 채권자한테 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구한테 공격하고? 채무자한테 공격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같이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뭘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문제를 선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어.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제가 뭘 중요한지 잘 보란 얘기예요. 이거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할 때마다 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또 그리고 있지 또. 이제 그릴 필요 없어. 이제 뭐 한다? 쓸 거 없어. 더 이상 쓸 것도 없어. 이제 뭐야 그냥 그렇다 하면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있어요. 면적 부족과 뭐다? 법령상 제한 기억해 두세요. 4번은 4번이었습니다. 네,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정답이 4번? 몇 번? 4번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죠. 왜 없을까? 표현대리가 되려면 적어도 대리인 자격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무슨 자격?
그럼 4번 보세요. 갑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병한테 담보 제공했죠. 그러면 등기부상, 대리인 자격으로 담보 대출 받았어요. 등기부상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담보 대출 받은 거예요. 등기부상은 자기 토지로서 담보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대리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 대리든 협의 무권 대리든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나가야지 이 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 갑의 대리인을이 병 배명에 뭐했다? 적극가담. 갑을 대리하여 병 소유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했다. 본인은 선이죠. 네? 대리인은 적극가담했죠. 이해되세요? 그럼 판단 기준은 누구예요? 대리인 기준 판단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뭐다? 취득 못한다 해야 되겠죠. 판단 기준은 누가 아니다? 본인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을이 인장과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 갑의 대리나 칭하고 병의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표현대리 종류 3가지 얘기해 보세요. 표현대리를 마치고 싶다면 일단 제목이 먼저 떠야 된다 이야기예요.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 두 번째가 권한 넘은 표현대리.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여러분들은 이제 맨날 문제 풀면서 맞히면 좋고 틀리면 신경질 내고 그러거든. 보통 그래도 공부해요, 그렇게들. 근데 계속 그 마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하기 싫은 날이 있어 없어? 만사 귀찮아. 나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괜히 이거 선택해가지고 사서 고생하고 막 그리고 또 시험이 떨어지면 또 어떡하나. 주변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 떨어지면 창피할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망상이 많아. 그래서 제가 딱 잡으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망상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요약집 찾는 거야. 기본서. 40문제 재밌잖아. 혼자서 공부하려면 어디서 공부할지 모르는데 40문제 있잖아 지금. 그러면 기본서에 몇 페이지인지 가서 찾는 재미로 가서 계속 해. 그냥 그냥 그날 모의고사 본 거 40문제 다 찾기 힘들면 20문제라도 그냥 몇 페이지니까 쫙 찾으라고. 그러면 실력이 늘어. 가서 보게 되면 장난 요렇게 치는구나, 요렇게 치는구나. 정상적인 문장을 요렇게 장난쳤구나. 그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거. 그러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찾을 수 있어. 근데 혼자 앉아가지고 네? 인강 듣는다. 지금 인강 들어서 언제 하려고. 지금 30강, 20강 갖다 들으려면 그것도 시간 걸려, 안 걸려. 그러지 말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냥 기본서 몇 페이지인데 가서 그냥 뭐 하라, 그냥? 찾고 하세요. 그럼 저절로 알게 돼. 자, 지금도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인장 위조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 수요 한 적도 없죠. 또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과거에 대리권이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될 수는 있겠지. 협의 무권 대리.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표현대리 인정될 수가 없어.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3번째, 이의 경우 갑이 을한테 추인한 때 이를 알지 못하는 병에게도 갑은 추인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안 되지만 그 대신 본인이 이건 뭐 할 수 있어요? 협의 무권 대리 가서 추인할 수 있잖아. 이게 만약에 망나니 아들인 경우, 뭐인 경우?
상대방이 장친, 자식이, 망나니 이런 게 있으니까 사문서 위조해가지고 형법상 걸게 되면 뭐 좋은 일이 있겠냐고 자꾸 협박하니까 뭐야? 할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또? 을한테 추인해도 우리는 격지자 추인은 도달주의요, 발신주의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지금 또 까먹었어. 아니 도달이지. 격지자 나왔을 때는 승낙이 아니면 무조건 도달로 가라니까. 뭐가 아니면? 한 주 동안, 두 주 동안 어디 갔다 왔어? 혼자서 또 막 보고 혼자 뭐 난리 쳤나 봐. 여기저기 끼웃끼웃 다니지 말고 그냥 하는 대로 그것만 딱 해서 해요. 자꾸 돌아다녀 봐야 정신만, 자료만 써놓고 암기법이 달라. 뭐가 다르다고? 헷갈린다고. 믿고서 쭉 가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 정신 봐요. 양을 뭐 하는 줄여주는 사람이 최고야. 뭐 하는 사람보다. 줄여. 지금도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도달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도달 안 됐잖아. 그럼 추인 효과가 뭐예요? 확정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다섯 번째는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때가 아니면 복대리 선임할 수 없다. 아니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죠. 정답 몇 번? 4번. 다음 6번 갑니다. 6번은 정답이 5번. 몇 번이요? 135조. 몇 조요? 135조를 파악했는가 못했는가 묻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감히 무권 대리인이 선택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냥 5번 집만 내면 답을 맞춰요. 근데 이렇게 1, 2, 3, 4로 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앞에 거 읽다가 정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박 들어가 봐야 돼서 협의 무권들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무권 대리인이 어떻게 선택을 해요? 누구 선택이에요? 상대방 선택이죠. X 마스크. 무슨 대리에서는? 무권 대리에서는 X 마스크 가서 135조 확인해 보세요. 몇 조요? 협의 무권 대리 제일 마지막 파트에 있을 거예요. 자, 1번은 추인, 추인 거절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도 좋고요. 상대방도 좋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죠. 본인이 뭐예요?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본인 추인하게 되면 계약 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그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1번 추인,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 2번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이해됐어요? 세 번째,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면 1번이 4번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추인 거절할 수는 없겠죠. 네 번째, 안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죠. 안 상대방은 최고할 수는 있죠. 6번은 100% 나온다. 자, 6번은 5번이었고요. 자, 7번은 정답이 1번. 몇 번이요? 임대인 동의가 없는 무단전 됐습니다. 불확정 무효에 해당합니까? 네? 퍼펙트 유효합니다. 퍼펙트 뭐하다고? 유효합니다. 몇 번 질문 틀렸다? 1번. 그러면 무단전 됐을 때 계약 자체는 누구와 누구끼리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을하고 병 당사자끼리 유효하다는 거예요. 단 그 유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갈 수는 없다. 갑한테 갈 수는 없죠. 그럼 이때 을이 침탈이다, 침탈이 아니다?
갑도 침탈 아니겠네. 그러니까 갑은 204조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213조를 통해서 공격할 겁니다. 몇 조를 통해서? 213조. 그래서 무단 전대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 자, 2번 허가 받기 전 체불을 문제 삼아 법정 해지할 수는 없죠. 왜요? 법정 해제라는 것은 몇 번이 돼야지 4번이 돼야지 쓰는 단어 아니에요. 그러나 해약금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해약금 해제할 수는 있을까? 외우면 안 돼. 해약금 해제는요, 계약금, 계약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럼 허가받기 전 계약금, 계약 다다다다 줬을까, 안 줬을까? 줬겠죠? 그러니까 주된 매매 계약하면서 종된 계약금 하죠. 매매는 전형이면서 낙성이죠.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이면서 요물이죠.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 계약금 계약은 다다다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받기 전이라도 허가받기 전이라도 뭐는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허가지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바로 확정적 유효가 되어야지 맞겠죠. 다섯 번째,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는 뭐다? 무효. 자, 8번 갑니다. 범생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8번은 3번. 몇 번이요? 아까 했어요. 1번 추이는 불확정 무효 추이는 무건대리 추이는 언제부터? 그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가겠지만 확정 무효를 추인해봐야 원칙은 효력이 없겠지. 근데 이제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부터. 2번 안에 판례가 3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번 안에요? 2번. 이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 효과는 처음부터요? 그때부터요? 아무 때나 물어봐야 돼. 가등기에서 본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효과 응? 가등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순위는 소급해서 올라가겠지만 변동 언제부터? 그때부터. 자, 매매를 해지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때부터? 응? 해제. 처음부터. 임대차를 해지하면 비교되는 거예요. 유효를 전제로 하는 해제는 처음부터, 해지는 그때부터. 아시세요? 4번 전제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1번 추이는 언제부터? 아, 원해. 1번 추이는 말랑말랑하니까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고 2번 추이는 그때부터. 비교되는 거예요. 4번 유효를 전제로 한 해제는 언제부터고 처음부터고 4번 전제는 해지는 멈추는 거니까 그때부터. 자, 그거 조심하시고. 자, 9번 갑니다. 9번은 정답이 5번. 몇 번이야? 뭐가 틀린 거예요? 액션. 취소권자가 액션을 취해야지 법정 추인되죠. 자, 오랜만에 손 들어보세요. 왼손. 이 까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두 번 흔들었으니까 뭐예요? 아니.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1. 취소할 수 있죠.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취소는 돼도 추인할 수가 없지. 예?
따라서 미성년자가 액션 취해봐야, 미성년자 취소권자가 액션 취해봐야, 전리 경담 양강해봐야 법정 주인 될 리가 없지. 근데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법정 대리인은 1. 모두 할 수 있고, 두 번째 추인할 수가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액션 취하면 뭐가 되는 거야? 법정 추인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법정 대리인이 액션 취했다. 전부 일부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권리 양도 강제 집행한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이야. 법정 추인은 알든 모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해보세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취소돼도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법정 추인도 아니겠지.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 배신 누구는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으니까 액션 취하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러다 취소 원인 소멸 후 누구 없어요? 법대는 죽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법정 대리는 없다고. 그럼 누구만 있는 거야? 본인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본인은 뭐 할 수 있어? 1. 취소를 해도 좋고. 그럼 이자가 액션 취하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데 왜 취소 안 하고 액션을 취하냔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했을 때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청하고 양이지. 그러면 5번에 보시면 상대방이 이행 독촉한 거지 취소권자가 액션 취한 건 아니잖아. 달라고 독촉한 거 아니야. 또 상대방의 권리 양도한 건 저놈이 양도한 거지 취소권자가 양도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청구? 상대방의 청하고 뭐는 양은 법정 주인이 아니라고요. 법정자 가서 꼭 말아 정리하시라. 법정자 아는 거 5개 얘기해봐요. 법정자 대개 자녀분 계신 분들 부모 요즘 힘들죠?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법정 대리는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죠? 따라서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 맞다 틀리다? 자식 낳았으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몇 세까지? 만 19세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게 무슨 책임? 과실 책임.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소멸 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있죠. 법정 대리는 언제 있는 거예요? 취소 원인 소멸 전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법정 추인 들어갔네. 무슨 추인? 취소권자가 액션 취하면 법정 추인이에요. 근데 취소권자가 액션 안 취하는 경우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뭐? 상대방이 달라고 떠들어대는 거, 상대방이 양도하는 거. 근데 취소권자가 달라고 하는 건 액션 취한 거지.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것도 액션 취한 거지. 그거 무슨 추인이야? 법정 추인. 또 법정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 끝난 거예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기억 안 나요? 이거 암호 나대지 같다 다르다 있어요. 법정 갱신 무슨 갱신? 법정 갱신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자동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죠. 자, 법정 해제.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이게 5문제짜리라고 이렇게 해서 몇 문제? 과락 면하고 평균 60점이면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 시험에 자주 나가서 노는 거니까 공부할 때는 민법을 잡았으면 중간에 멈추면 안 돼. 처음과 항상 끝을 가라는 얘기예요. 중개사법을 잡았어.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고. 처음과 끝까지 가보라고. 중간에 일부분 하다가 던지면 안 된다니까.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모의고사 아니야, 모의고사. 책을 갖고 공부하려면 중간에 읽다가 못 읽잖아. 짜증나잖아. 근데 모의고사는 그냥 갖다 뭐만 하면 돼. 가서 그냥. 찾으라고. 그 암기표 놓고서 그거 놓지 말고 그 가서 찾으라고. 원래 내용을 찾아보라고 가서. 그러면 저절로 암기가 된다니까. 억지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자꾸 찾다 보면 머릿속에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학개론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지. 오늘 민법, 하루 민법만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안 하지, 또. 그러니까, 모의고사, 여러분 본 거 있잖아요. 이거 묶고서 이게 각 정답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이렇게 자꾸 찾아보는 연습하면요. 찾아가는 동안 머릿속에 잔영이 남아있으면서 가서 확인되는 거라니까. 좋은 공부방법을 알려두고 있는 거예요. 5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9번은 정답 몇 번? 5번. 자, 10번은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어떻게 계산해야 돼? 10번은 2번. 해제 조건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발생했다가 해제되는 것이고, 정지 조건은 정지했다가 발생. 정지, 발생, 해제 아니야. 그러니까 해제는 마이너스. 이미 성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무효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지. 3번은 계산하세요. 정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보통 다른 데 보면 문제 지문들이 지저분해. 막 정신이 없어. 근데 괜찮아.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문제 풀지 말고 그냥 정답이 뭔지 이렇게 보면서 기본 정상적인 문장과 자꾸 대비해보면 다 와요, 답이. 자, 11번 갑니다. 토지니까 뭐예요? 11번 토지니까 뭐겠어, 당연히. 지상권이겠지. 점유권은 뭐예요? 점유권은 정확하게 법률 용어로 대상,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겠지. 전세권은 물건 중 부동산이죠. 저당권은 물건 중 부동산이지. 유치권, 대상, 물건, 타인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 유치권도 있고 무슨 유치권도 있어요. 동산 유치권. 그럼 임대차는 대상이 물건,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겠죠. 그래서 11번은 2번. 자, 12번은 서비스 문제인데 12번 정답이 5번. 몇 번이요? 자, 유치권에 없는 거 해보세요. 뭐 있었지? 암기법 얘기 안 했나? 에?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거 얘기한 적 없나?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뭐라고요? 유치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첫 번째 우가 뭘까? 우선 변제권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물상 대의성이 없지. 근데 물이 없다. 그 물은 뭘까? 물. 유치권에 기인한 물청은 없습니다. 5번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권자는 본권, 유치권에 기인한 물청은 없습니다. 단 인정되는 것은 뭐다? 점유권, 물청은 있겠죠. 유치권 공식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뭐다? 타인 물건 점유, 타인 물건 채권, 유치권. 그러니까 뭐가 돌다가 본권 아닌 점유 돌다가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사라지고 점유가 살아나면 유치권 살아나겠네. 그러니까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유치권 물청은 없다. 물이 없다. 유치권 물청이 없단 말이야. 타는 뭘까? 타 담보 제공 청구권. 타 담보 제공 청구권은 채무자 권리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야. 기출문에 나왔던 질문이야. 이거 대신 다른 거 제공할 테니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가 아니고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누구의 권리다? 채무자 권리다. 그래서 뭐다? 유치권 나오면 뭐다?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물이 없는 겁니다. 유치권 물청은 없어요. 그러니까 213조, 214조 준용 규정은 없고 뭐 밖에 없어요? 204, 205, 206조 밖에 없죠. 3번이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가 왔기 때문에 반환 다 있죠. 네? 4번에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213조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그 3번은 213조, 14조 두 개 준용이고 4번은 213조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준용이고 5번은 213조도 준용하지 않고 210 준용하지 않는다는 표현 방법이에요. 3, 4, 5번 제한물권 물청가섭 반드시 뭐하라? 정리하세요. 자, 13번 갑니다. 물권 변동과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것. 13번은 1번. 자, 저당권 포기했습니다. 저당권은 언제 소멸할까? 의사표시가 있으면 자동 소멸일까? 말소해야지 소멸할까? 저당권 포기는 단독행위 아니에요? 무슨 행위? 여러분들 물건 8개 얘기해 보세요. 물건 8개. 뭐 있어요? 점, 본, 그죠? 본은 다시 뭐하고 뭐가 있어요? 소, 제 뭐가 있어요? 지, 전, 담보물건, 유, 질, 저. 그럼 저당권은 등기돼 있잖아요, 지금. 뭐 돼 있다고요?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 포기하는 것도 채무자한테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큰 은혜예요. 왜? 등기부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은 언제 소멸해요? 말했을 때 자동 소멸해요? 말소했을 때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무슨 포기는? 아니 이거 포기는 전부 다 뭐예요? 단독행위 아니에요? 전부 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자동 소멸, 말소 소멸. 법률행위는 자동이 아니고 뭐다? 말소. 법률 규정 소멸은 자동 소멸, 말소 소멸.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자동이 아니고 뭐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포기는 단독행위니까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니까. 그럼 여러분 지분 포기도 뭐야? 공유 지분 포기도 법률 행위야, 법률 규정이야? 법률 행위니까 그것도 뭐야?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자, 시험에 꼭 나오는 거 2번 조심하셔야 되겠죠. 공유토지 분할 판결로 형성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은 자동취득, 등기취득. 자동취득 뭐 생각나요? 네? 상수형 경기 살업. 미등기 매수인 등청 있는데 등기하는 방법은 매매 등청 등기하는 방법과 점유 취득시효 등청 등기하는 방법이 있죠. 매매 등청 등기는 등기해야 취득하죠. 점유 취득시효 등청도 등기해야 취득하지. 근데 차이가 뭐예요? 매매 등청 등기는 법률 규정이 아니고 법률 행위.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죠. 매매 등청 등기는 승계 취득이고요. 점유 취득 등기는 뭐다? 온시 취득이야. 근데 둘 다 전부 다 뭘 해야 돼?
등기 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럼 중간에 자동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동이 뭐다? 상수형 경기, 상속, 공영, 징수, 판결, 형성 판결, 경매, 기타, 상수형 경기, 그건 뭐다? 자동. 이행 판결은 자동이 아니고 뭐다? 그건 등기 취득. 2번 조심하시고요. 자, 14번은 정답이 3번. 몇 번? 힘들면 이런 등기 나오면 그냥 던져버리세요. 힘들면. 가장 나쁜 버릇. 하지도 않으면서 잡으려고 그래. 왜 40문제를 풀면 왜 다 꼭 이해를 해야 돼? 아니 40문제 풀면 왜 꼭 다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그럼 꼭 하나도 안 봐 또. 40개 중에 10개는 내 거 아니에요. 무조건 10개는 뭐다? 그냥 모르면 등기 뭐 해버려 그냥. 버리는 얘기는 아니고 뭐라고? 패스하라고. 다른 거 그 뜻은 이중 보전 등기죠. 무슨 등기요? 동일한 이름으로 이중 보전 등기가 되면 후 보전 등기는 무효 등기야. 그 무효 등기에 연결된 사람은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을이 여기 평공자 선모로 등기 10년, 점유 10년 해도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가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 그 등기의 최초의 보전 등기는 반드시 유효를 전제로 해서 출발했다가 중간에 장난쳤을 때 등기 취득시효가 가능한 것이죠. 최초의 보전 등기 자체가 무슨 등기면? 무효 등기면 절대 뭐 할 수 없다. 등기 취득시효란 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면 둘이서 칼 들고 싸워야 돼. 수요자가 몇 명이니까. 아니 일필치인데 보전 등기가 2개야. 2개야. 무효 등기에 연결된 사람이 등기부 취득시한다 그러면은 선보전 등기에 연결된 사람은 어떡하라고? 논리가 안 맞잖아. 그래서 3번 질문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잘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한번 집어넣은 거야. 무슨 취득? 선의 취득. 요거는 과거에 나온 적은 있어도 최근 한 6년, 7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설명 한번 드릴게요. 동산 선의 취득이야. 무슨 취득이야? 자, 노트북을 갖다가 만약에 사용 대차를 했다. 무슨 대차요? 공짜죠? 그럼 노트북을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네, 현재 점유하고 있죠? 자, 을이 노트북 가지고 돈 마련한 방법은 첫 번째, 전당포 한번 가본다. 어디 간다? 전당포 가게 되면 전당포 주인한테 노트북을 갖다가 뭐로 집어넣고요?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대출 받겠죠. 네? 이게 뭐야? 노트북 담보가 뭐다? 이게 질권이에요. 뭐라고요? 이때 전당포 주인은 을이 동산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시를 뭐한 사람이에요? 실렸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 실어줘. 그래서 이 동산 네? 질권을 뭐 할 수 있다? 선의 취득한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취득이요? 자, 두 번째는 노트북을 아예 팔아버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매매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병한테 팔게 되면 병도 뭐 하는 거예요? 동산 공시는 등기요, 등록이야, 점유예요. 동산 공시는 뭐야? 그러니까 동산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이 공시를 뭐 한 거예요? 공시를 믿었잖아요. 힘을 실어줘 안 실어줘요? 실어줘. 그러니까 동산 점유는 뭐가 있다? 공신력 있지만 부동산 등기는 뭐가 없어요? 그럼 따져봅시다. 노트북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라는 거래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이 거래는 퍼펙트 유효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뭐 받는다? 인도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 그래서 동산 선신남은요, 동거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동거인. 해봐요. 그러면 장면 삼아서 동산.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돼야 안 돼요? 선의취득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질문 틀렸겠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108조에서 문제 있어. 건물을 가장 매매해서 을한테 넘겼다. 이때 병이 건물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야. 선의취득은 동사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할 수 없다?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점유. 자,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이죠.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니까. 근데 자동차는 부동산이 동산이요? 동산. 그럼 선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돼. 공시가 뭐기 때문에? 등록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선이 취득된다 그러면 이 질문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여기 있고요. 다음에 이제 거래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가지고요? 자, 매매를 통해서 선의 취득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겠죠. 자, 증여는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증여는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증여도 거래예요. 무상거래. 자, 증여를 통해서도 뭐 가능하다? 선의 취득이 가능하겠죠. 근데 가끔 나옵니다. 상속은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상속에 의해서는 뭐가 안 된다? 이게 틀렸겠지. 상속은 뭐야? 거래 아니죠. 그 다음에 이 계약은 반드시 뭐 된다? 거래가 뭐 된다? 유효. 유효를 원에다 그리면 어느 걸 얘기하는 걸까? 4번이죠? 그럼 이제 1번 가지고 뒤집어 나오겠지. 몇 번 가지고? 1번. 1번은 뭐야?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이 동산을 병한테 팔았다. 자, 무권대리의 계약을 통해서 선의취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무권대리는 뭐니까? 불확정 무효니까. 다음에 3번 가서 나오는 게 미성년자자. 무슨 자? 미성년자가 동산을 팔았다. 에? 그럼 미성년자가를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선의취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3번에서 노는 거지 4번 노는 게 아니잖아요. 따진다면. 다음에 이제 인도 중에서 뭐 하는 중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현실 인도란 말이 있고, 두 번째가 간이 인도. 무슨 인도? 지금 설명드리는 거지. 하기 싫으면 그냥 이거 뭐 해버려요. 그냥 패스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반환, 청구권 뭐가 있다? 양도가 있어. 현실 인도는 을이 병한테 노트북을 줬다는 얘기죠. 그럼 점유를 을이 해요? 병이 해요? 을이 안 하지. 병이 하지. 간이 인도는 빌려 쓰다가 주다가 판 경우야. 빌려 쓰다가 다시 빌려줬는데 다시 뭐 했다? 팔아먹은 경우야. 그게 무슨 인도? 그냥 점유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점유 계정은 팔았는데 계속 누가 점유하는 경우? 을이 점유하는 경우가 점유 계정이야. 가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매도인이 현재 살고 있다가 매매하는데 뭐 하는 경우 있어요? 임차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매도인의 대항력은 매수인이 등기 즉시야, 등기 다음 날이야? 응? 즉시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자, 어쨌든 반환 청구권은 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병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엉뚱한 정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인도 중에서 딱 계속 점유하는 게 누구야? 을만 겸유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판례는 현실 인도를 통해서는 선의 취득이 가능하고 간이 인도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데 얘만 안 된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었다고? 이 개 들어갔으면 뭐라고? 현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판례 태도야. 그래서 거기에 선의 취득 관련돼서 정답은 3번. 양수인이 점유를 뭐 해야 되는데? 취득해야 되는데 점유 유형에 점유 계정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들어가면 안 된다? 개. 네, 15번은 그냥 참고사항이고요. 15번에서는 오히려 2번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평공자 선까지는 추정되는 거 아시죠? 딱 하나 없는 게 뭐예요? 무과실.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